안녕하세요. 강재선입니다. 한국사 고급 인증능력 평가 세 번째 시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고구려의 왕을 비교하고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고구려는 동명성왕께서 즉위하신 후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설치된 중국의 한사군에 맞서 싸우면서 그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동명성왕 때 수도가 졸번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리왕 때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고구려의 본격적인 성장은 태조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태조왕을 모시겠습니다. 태조왕 때는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시작합니다. 옥저와 동해를 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게르브 고씨에 의한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는 데 확립합니다. 자, 이때 왕위의 세습은 형제 상속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치시고요. 오부 체제로 발전합니다. 자, 이 오부 체제는 부족적인 전통의 오부를 말합니다. 자, 태조왕 때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즉,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국 천황 때를 보시겠습니다. 2세기 후반대의 일입니다. 자, 종전에는 부족적인 오부였습니다. 이제는 행정적인 오부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왕위의 세습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태조왕 때는 왕위의 세습이 형제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 천황에 들어서서는 왕위의 세습이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부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왕위의 세습이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어느 왕조이든 간에 왕위의 세습은 맨 먼저 형제 상속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부자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왕권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국 천황의 업적 또 뭐 있습니까? 바로 을파소의 진대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 이 을파소의 진대법은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빈민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자, 매년 3월에서 7월에 관청에 있던 곡식을 구워주었다가 농민들로 하여금 추수한 뒤에 반드시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가 조선시대 가면 황곡제도로 계승됩니다. 자, 동천왕 때는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사람의 침입을 받아서 그 세력이 약화됩니다. 자, 동천왕 시대를 거치고 폭군이었던 봉상왕 시대를 거치고 자, 미천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미천왕 때는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자, 이 서안평 점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대륙과 낭랑, 대방군과의 연결고리를 완전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는 요동으로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자, 낭랑을 축출합니다. 이 낭랑 축출은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미천왕의 시대를 거치고 고국 원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의 시기입니다. 고국 원왕 때는 4세기 중엽의 일로서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됐고 백제의 전성기 왕이었던 근초 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고국 원왕 이후에 소수리왕께서 즉위하시고 소수리왕께서는 체제를 정배를 하십니다. 내치에 눈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 별표 2개 치시기 바랍니다. 4세기 후반대의 일입니다. 이분은 고구려의 법령이었던 율령을 반포하십니다. 태학을 설치하십니다. 자, 태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고구려가 수도에 세운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귀족들의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과 문학, 문예 등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대학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불교를 공인시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고대 국가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 두 분이 왔습니다. 자, 5세기 때의 일입니다. 황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정복군주입니다. 자, 고구려가 전임 왕이었던 소수림왕 때 내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안정된 내치를 바탕으로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황개토대왕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소수님께서 체제를 안정되게 정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황개토대왕은 정복군주로서 영토를 넓히는데 주력합니다. 자, 먼저 백제를 압박합니다. 백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강 이북 지역을 확보합니다. 즉, 임진강 유역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합니다. 자, 이 말은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으로 눈을 돌려서 거란하고 후연을 격파합니다. 즉, 요동과 만주 지역을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광개토 대항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영락이라는 연호를 떠올리실 겁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다음 장수왕의 시대로 가시겠습니다. 자, 장수왕 때는 그의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께서 북으로 영토를 넓힌 반면에 장수왕이었던 사람은 어? 아버지가 북으로 넓혔는데 나는 북으로 넓힐 것이 없다.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해서 이제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남하 정책. 자,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양으로 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국내성에 있던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네. 평양 천도에 방해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평양에 천도하고 남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때가 427년의 일입니다. 자, 이제 남하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합니다. 자,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뭉칩니다. 자, 이 뭉치는 것이 바로 나제 동맹입니다. 자, 나제 동맹은 433년의 일입니다.
자, 장수왕 때는 한강 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합니다. 즉, 이 말은 백제의 수도였던 위해성을 함락시킴과 동시에 그때 당시 백제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계로왕을 사로잡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합니다. 즉, 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소리는 삼국 항쟁이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잠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확정된 영역은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어떻게 되냐, 아산만에서부터 경북 동해안에 연결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중원 고구려 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원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한반도 중부 지역을 장악한 후에 세운 비석을 말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5세기 때 고구려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명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자명왕 때는 부여를 병합합니다. 옆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494년의) 일입니다. 자, 이로써 고구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왕을 태왕이라고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자, 이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대등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거쳐서 이제 6세기 때는 백제와 신라의 합동 공격을 받아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여기까지입니다.